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반도체 업계의 거물이죠. 바로 인텔입니다. 네, 최근에 인텔이 미국의 그 기술 대기업 애플은 물론이고요.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에게까지 투자나 제조 협력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업계가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이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발표가 있었고 또 소프트뱅크, 그리고 AI 칩 하면 떠오르는 엔비디아, 이런 정말 굵직한 기업들의 투자가 딱 이루어진 직후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그 배경이나 의도가 뭘까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단순한 기업의 투자 유치 활동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텔의 행보가 뭐랄까 단순히 단기적인 자금 확보 문제 이걸 넘어서요. 회사의 어떤 근본적인 미래 전략이라든지 또 기술 경쟁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가능성, 나아가서는 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 그리고 또 미중 기술 경쟁 같은 지정학적 구도, 여기까지 다 연결될 수 있는 상당히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텔을 둘러싼 이런 여러 층위의 움직임들, 그 배경은 뭔지, 또 관련된 각 기업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반도체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칠 수 있을지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뉴스 이면에 숨어 있는 각 플레이어들의 전략,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먼저 가장 최근의 핵심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텔이 애플과 TSMC 이 두 거대 기업에게 동시에 접촉을 해서 투자 또는 제조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 인텔의 리프탄 CEO가 직접 이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리프탄 CEO가 직접 나서서 애플하고 TSMC 이 양쪽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현재 인텔이 처한 상황이 사실 녹록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과 동시에 또 과거의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그 위상을 되찾으려는 어떤 야심찬 복귀 전략, 이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파운드리 고객사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 핵심 기업들과의 어떤 전력적 파트너십,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까지 유치해서 기술 개발이나 생산 능력 확장에 필요한 강력한 동력, 이걸 얻으려는 좀 복합적인 시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자체 파운드리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데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텔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역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지난달 미국 행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 이거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지난 8월이었죠. 미국 행정부가 인텔이 새로 발행하는 보통주 지분 9.9%, 이걸 약 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12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와, 12조 원이요? 네, 이 막대한 금액에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 자금 출처를 보면 그 반도체법, 칩스 액트라고 하죠. 네, 칩스법. 17억 달러 하고요. 또 국방부의 보안 반도체 독립화라는 프로그램 예산 32억 달러. 이걸 합친 겁니다. 아, 보조금과 국방 예산을 합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을 지원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미국 본토로 다시 가져오고 또 공급망을 동맹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아주 강력한 전략적 의지,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직접 다른 기업들한테 인텔하고 협력해라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 같아요. 정부가 인텔 부활 프로젝트에 상당히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데요. 맞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해서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몇 달에 걸쳐서 다른 주요 기업들에게 인텔과 좀 더 긴밀하게 협력해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왔다고 해요. 아, 직접요? 네, 한때는 정말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TSMC나 뭐 삼성전자 같은 것의 기술 리더십이나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내주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인텔이. 그랬죠. 네, 그런 인텔의 재기를 위해서 미국 정부가 정말 발벗고 나선 그런 형국입니다. 이건 인텔이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국가 안보나 경제 패권 유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 정부의 이런 지원 사격에 앞서서 이미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소식도 있었죠. 이런 움직임들이 인텔의 자금난 해소는 물론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부 지원 발표를 전후로 해서 시장의 이목을 확 집중시킨 그런 대규모 투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일본의 거대 투자 기업이죠. 소프트뱅크가 인텔 주식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고요. 소프트뱅크까지. 네. 그리고 이어서 9월 초에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에서 정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무려 50억 달러, 약 7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인텔 지분 약 4%를 확보했습니다. 와, 엔비디아가 7조 원이나요? 네. 이러한 연이은 투자는 인텔의 기술 잠재력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결과죠. 특히 엔비디아의 투자는 이게 단순한 재무적 투자를 넘어서서 기술 협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커 보입니다. 두 회사의 기술적 결합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정확히 그 점이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투자는 단순 지분 확보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양사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인텔의 CPU, 중앙 처리 장치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이것들을 칩렛이라는 형태로 통합하는 새로운 방식의 고성능 컴퓨팅 하드웨어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아, 칩렛이요? 그게 뭔가요? 네, 칩렛이라는 게 뭐냐면 각각의 기능을 가진 작은 반도체 조각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강력한 칩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아하, 레고처럼요. 네, 이게 상용화되면 성능하고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접 우리는 인텔 CPU의 매우 중요한 고객이 될 거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인텔 칩의 GPU 칩렛을 공급하는 대규모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와, 젠스망 CEO가 직접요? 네, 이건 인텔의 CPU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의 파운드리 서비스 역량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상당히 높게 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AI나 고성능 컴퓨팅 시장에서 이 두 회사 간의 강력한 협력 관계 구축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일련의 정부 지원 또 대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인텔 주가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나 업계 전반에서 인텔이 다시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그리고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같은 기술업계의 건물들이 연이어 투자 계획을 발표하니까 시장의 기대 심리가 크게 개선됐어요. 실제로 지난 9월 25일에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8.9%나 급등하면서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의 9%나 올랐군요. 네, 이건 투자자들이 이제 인텔이 확보한 자금력이나 파트너십, 이걸 바탕으로 과거의 기술 리더십을 회복하고 특히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인텔이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 이게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역시 기술 경쟁력에 관한 것이겠죠. 인텔이 과연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최첨단 칩 설계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미세 공정 기술, 그리고 높은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이죠. 이걸 제 시간에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수율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았었죠. 맞아요. 특히 인텔이 로드맵에서 제시한 14A 옹스트롬 공정이라고 하죠. 이런 차세대 노드,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 선폭을 극도로 미세화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 개발과 양산 능력을 시장에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과거에 공정 전환이 지연되면서 경쟁사들한테 뒤처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한 성능과 일정을 지킬 수 있다. 이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도 있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자체 제조 시설, 즉 팹의 분사 또는 매각 이슈.
이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도 여전히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네, 그 문제 역시 인텔의 미래 전략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일부 행동주의 주주들은 인텔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팹 운영 부담에서 벗어나서 팹리스 기업들처럼 반도체 설계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러면서 제조 부문 분사를 계속 요구해 왔거든요. 네, 그런 목소리가 컸죠. 하지만 리프탄 CEO는 인텔이 자체 생산 능력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기술 주권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인텔이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경쟁이 필요한 최첨단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제조 부문을 분사하거나 매각하는 게 재무적으로는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이 전략적인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인텔의 기업 가치나 시장에서의 역할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이제 개별 기업들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먼저 애플과의 협력론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로운데요. 아시다시피 애플은 아이폰하고 맥에 들어가는 A 시리즈, M 시리즈 같은 핵심 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은 거의 전적으로 TSMC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갑자기 인텔과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입니다. 애플은 매년 아이폰, 아이패드, 맥 여기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양의 최첨단 반도체를 필요로 하거든요. 네, 엄청나죠. 근데 현재 생산의 대부분을 대만의 TSMC 딱 한 곳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지정 확정 리스크나 생산 차질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인텔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파운드리 영향을 확보한다면 애플 입장에서는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미국 정부와의 관계,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할 수 있겠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제조업 부활, 특히 핵심 산업인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 이걸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이 미국 기업인 인텔에 투자하거나 생산 물량 일부를 맡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건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한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애플에게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최대 파트너인 TSMC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도 깔려 있을 수 있겠네요. 셋째 가능성으로 그 점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예상보다 부진해서 결국 TSMC가 최첨단 공정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더 공고히 하게 된다면 그럼 TSMC가 앞으로 웨이퍼 가격 결정 같은 데서 훨씬 더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될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TSMC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인텔이라는 잠재적인 대안 공급처를 확보하거나 최소한 그런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TSMC와의 가격 협상이나 물량 확보 경쟁에서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그런 전략적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지 또 이어진다면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TSMC의 입장은 어떨까요? 인텔의 협력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인 경쟁사인 인텔과의 협력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TSMC는 현재 매우 신중하고 좀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TSMC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역시 핵심 기술 유출의 위험성입니다. 기술 유출이요? 네, TSMC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수익성의 근간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칩 수요를 충족시키는 능력, 그리고 또 N3, 3나노미터 이하 최첨단 미세공정 기술에서의 독보적인 우위거든요. 현재 이 초미세 공정 분야에서 TSMC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90%요? 와, 거의 독점이네요. 그렇죠. 만약 인텔과 지분 투자나 직접적인 생산 협력을 진행할 경우 이 과정에서 TSMC가 수십 년간 쌓아온 핵심 공정 노하우나 기술 데이터가 경쟁 관제에 있는 인텔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 이걸 배제하기 어려운 거죠. 실제로 TSMC 외장이 직접 나서서 인텔 팹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도 바로 이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대만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TSMC의 웨이 저자 CC 웨이 회장이 기술 유출 가능성하고 잠재적인 시장 경쟁 심화 위험,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인텔의 팹을 인수하거나 인텔 자체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기술 유출은 단순히 TSMC라는 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넘어서요, 대만 전체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나 국가 경제, 나아가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같은 국제 정세에도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극도로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TSMC가 만약 인텔에 투자를 결정한다면 단순히 기술 유출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시선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네, 그 점 역시 TSMC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지정학적 문제입니다. 인텔은 단순히 상업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수 국방 및 국가 안보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감한 반도체 생산 계약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아, 국방 관련 계약도요? 네, 만약 대만 기업인 TSMC가 이런 인텔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이나 정보가 해외 기업을 통해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는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라고 하죠. 이런 관련 기관의 매우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CFIUS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군요. 네,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TSMC로서는 인텔과의 협력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텔 내부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앞서 언급된 제조 부문 분사 논란 외에도 최근 인텔의 가격 정책 변화가 좀 눈에 띕니다. 구형 CPU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흥미로운 움직임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텔이 이전 세대 제품인 랩터리에크 CPU의 가격을 인상했다고 해요. 보통 기술 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싸지죠. 네, 근데 구형 제품의 가격을 올리는 건 다소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팬데믹 이후에 주춤했던 PC 시장, 특히 저가형 노트북 시장의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받쳐주니까 가격을 올려도 판매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죠. 수요가 좋아서.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인텔이 기존 랩터레이크 생산 라인의 설비나 자원을 곧 출시될 신형 펜서레이크 같은 차세대 공정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의도적으로 구형 제품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신제품 라인으로 바꾸면서요? 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PC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어서 어느 쪽 해석이든 현재 인텔의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텔은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또 엔비디아 같은 주요 기업들의 투자를 등에 업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과 TSMC라는 업계 최고 플레이어들에게까지 손을 내밀면서 아주 공격적인 재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그리고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같은 외부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일단 시장의 기대감을 일정 부분 회복시키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난합니다. 무엇보다 최첨단 공정 기술 경쟁에서 실질적인 성과, 그러니까 약속한 성능과 수요를 제때 보여줌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 이게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과제죠. 그렇죠. 결국 기술력이 관건이네요. 네. 또한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계속되는 제조 부문의 미래 전략을 명확히 확립해야 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애플과의 협력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특히 최대 경쟁자이자 잠재적 파트너인 TSMC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기술 유출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한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인텔의 이 야심찬 복귀 시도가 과연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TSMC 같은 다른 경쟁자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변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재편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면밀하게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